오늘은 좀 놔두고요. 놔두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에 아까 2번 잡았던 애 있잖아요. 스톡을 하나 잡고 들어가게. 아니, 모델링만 잠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만. 자, 가공 경로창에 소재를 잠깐 잡고 들어갈게요. 플러스 버튼 공작물 모델로 들어갑니다. 공작물 설정. 그래서 자, 여기서 요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으로 소재를 잡을게요. 누르고 드로잉을 합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이는 전체 요소 수동으로 모델링만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찍고 완료를 누르면 이 사각형이 스톡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 150에 뭐 80에 80 뭐 이렇게 소재가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뭐 당연히 확장을 해주고 싶으면 키우면 되고요. 원점을 옮기고 싶으면 옮겨도 되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들어왔어요. 사각형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황사 커터 한번 넣어볼게요. 황사 커터 33파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중에는 영역밀로 칠 거예요. 영역밀이나 최적 황삭으로 칠 건데 지금은 여기 있는 포켓 황삭 포켓이라는 걸로 칠 거예요. 여기 있는 포켓 3D에 있는 포켓으로 칠 겁니다. 이게 우측 버튼 밀링 가공 경로의 곡면 황삭에 있는 포켓과 동일한 겁니다. 포켓과 그래서 가공 경로 포켓 드라이브 대상 곡면을 다 잡습니다. 모델을 다 잡아주세요. 12개의 모델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켐의 이 황삭 포켓이라는 게 오래됐는데 이제 스톡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소재 기반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소재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구 중심 영역을 잡으면서 동시에 소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 중심 영역을 찍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피스 이게 재료가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면 빼고 엣지 루프 상태에서 요거 이렇게 생길 때 클릭을 해주세요. 바운드를 잡아도 되는데 지금 커브가 없으니까 지금 커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솔리드 체인으로 바로 넘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곡면 황삭 포켓에서 알아야 될 거는 등고선이 넘어간 다음에 등고선이 어디 갔냐? 이거는 뭐 이따가 설명할 거고 포켓 황삭도 우선 나중에 하지만 먼저 해보죠. 등고선까지 가고 자, 바운더리가 되는 순간 소재가 돼요. 공구 중심 영역을 잡는 순간 자,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확인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불밀 커터로 쳐볼게요. 33에 2R짜리 커터로 치겠습니다. 2R이나 3R이나 절삭 조건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커터를 칠 때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절삭유를 뿌려야겠지만 커터를 칠 때는 에어만 붑니다. 왜냐면 안에 포켓에 쌓인 팁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에어를 사용을 합니다. 미스트와 자, 어차피 뭐 절삭을 할 때도 뭐 한 5,000, 7,000 주겠죠.
절삭 파라미터 잠깐 넘어갑니다. 우선 안전 높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자, 황상 여유를 0.5를 줄 겁니다. 0.5를 줄 거예요. 보통 0.1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정삭을 넣어야 돼요. 정삭을 넣지 않으면 가공 여유는 0.5 이상이나 1mm 정도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캠 옛날 포켓 가공에 우리가 이제 2D 포켓도 마찬가지고 2D 포켓, 2D에서 포켓 가공을 할 때도 하향 절삭을 해야 되는데 안에 아일랜드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상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미절삭이 아니라 과절삭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얘가 정삭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우선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언더컷이 있을 가공 여유를 처음부터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왜냐하면 이거는 이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 밑에까지 못 떨어지는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1mm 이상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1mm 이상.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이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자, 여기에서 전체 공차는 황삭이니까 별 의미 없죠? 별 의미 없어요. 우리가 고이성 쿼터에서 얼마 줘요? 1mm나 고이성 쿼터 뭐 33mm, BNP 뭐 이런 거는 한 1mm에서 0.5 정도 줍니다. BT00 뭐 0.5나 1mm 정도. 그럼 1mm 쳐볼게요. 1mm씩. 진입 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 옵션 두 가지를 항상 활성화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공구 중심 영역 외측에서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바깥에서 칠 수 있으면 바깥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걸 허용을 하겠다. 진입 펠릭스는 기본으로는 제가 뭐라고 기본으로 설명을 할 때 뭐 45도 우선 이거 헬릭스가 우선이다라고 했어요. 헬릭스만 우선 포켓 2D 포켓하고 똑같으니까 헬릭스가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건 램프로 가는 게 아니라 3D에서는 버려요. 왜냐하면 중삭이라는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버려요. 못 들어가는 건 말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45도 놓고 그냥 이 정도로 하게 됩니다. 원래는 150%까지 늘려야 돼요. 이게 2D 할 때하고 틀리니까. 고위성 커터는 커터 같은 경우에 엔드밀로 친다라고 하면 45%를 가도 되는데 이게 고위성 커터로 가게 되면 잠시만요. 놔두고 우선 들어가고 할게요. 이따 설명을 할게요. 150%를 놔야 되는데 우선 놔두고 놓고 깊이 제한 절대값으로 0부터, 근데 이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Z 어디까지? 여기까지. 왜 안 들어가죠? Z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평면이 아닌가? 평면.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깊이 제한. 이건 어차피 다음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평면 구간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깊이 점을 찍고 ENTC 누르면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도 왜 이래? 여기야. 다시요. 여기서 Z 여기까지 알고 넣어줄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71. 얼마. R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73mm까지라고 얘기하죠. 73mm까지. 자, 요거는 여기에 있는 옵션들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할게요. 포켓에 나가는, 지금은 한번 보여주는 거고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0, 0. 근데 이제 마캠에서 0이라고 놓으면은 가공여유를 준 만큼 위에가 허공에서 한번 가공을 해요. 0부터. 그래서 첫 번째 고속은 안 그래요. 고속은 안 그러네. 첫 번째 패스를 먹이는 만큼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넣어주세요. 확인.
틈새 이송에서 절삭 순서 최적화됐고요. 스텝이고요.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안 되겠다. 포켓 파라메타를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도 이제 고속 가공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2D 고위성 코터를 쓰신다거나 무조건 3D를 할 때는 절삭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2D 할 때도 설명했듯이 2D 할 때도 이거만 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안으로 빨리는 형상 때문에 R을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고속 가공으로 잡아주십시오. 무조건 100%. 자, 고속 가공으로 잡으면 뭐가 틀려요? 자, 공구질이면 50%를 절삭을 하겠다라고 하고, 자, 고속 가공 메뉴에 요거 내측에서 외측으로 절삭 뭐 이건 상관없어요. 우선 내측부터 까고 뭐 바깥으로 까든 상관없고, 이건 바깥쪽부터 까도 상관없고요. 자, 고이송 고속 가공에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자, 우리가 트로이 코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다이나믹으로 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의미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고속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는 가져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투디 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자, 윤곽으로, 자, 각이 이렇게 60도가 안 되는 윤곽 가공에도 옵션이 있죠. 60도가 안 되는 구간에서 가공 90도가 안 되는 구간에서 커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0.1을 여유를 지금 우리가 1mm를 주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때릴 때 빠져나갈 구간이 풀패스가 직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 이미 과절삭이에요. 휘기 때문에. 지금 3D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황사 커터를 치고 중삭을 넣고 모든 패스에 R이 안 들어가면 잔삭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와요. 거의 보면 언더컷으로 이렇게 좁은 구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황삭 돌리고 중삭까지만 돌려도 R을 만들지 않는 패스를 냈다는 건 코너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가 와요. 코너들이 다 개떨듯이 떨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경을 중요하는 게 핵심이긴 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고, 우리가 이제 커터를 짧을 때는 그렇게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여유로도 많이 줬고, 우리가 이제 금형 쪽에서는 뭐 한 20일에 1할, 뭐 30, 뭐 26에 1할, 0.5할 뭐 이런 초경 바디로 한 200에서 250까지도 빼요. 300mm까지도. 그걸 조금씩 깐단 말이에요. 에? 조금씩 100분의 7씩, 100분의 1씩 형상을 막 까요. 왜냐면 깊이가 뭐 이만한데, 그죠?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방 직각으로 이렇게 씹히는 구간이 맞으면 다 때려요. 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코너와 바닥을 때릴 때도 맞아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바닥을 먼저 걷어내고 얘가 절대 생으로 만드는 구간을 만들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여기가 죽어버려요. 확인 한번 누르고요. 하고 정삭은 빼요. 뺄게요. 왜냐하면 넣으면 좋긴 한데 의미 없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가공료를 많이 줬어요. 왜 많이 줬는지는 이 제품에 한해서는 그래요. 지금 확인 한번 볼게요. 이따가 자, 이 문구는 무조건 황삭을 넣지 않으면 나오는 문구예요. 황삭을 아까 정삭을 빼면 나오는 문구예요. 양이 많으니 한 번에 할 수 없다. 자, 볼게요. 오이 가공 꼭 황사 포켓을 다른 모델로 할 텐데 그때도 얘기를 꼭 드리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
그런데 마캠 특성상 가공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하고 나면 자 여기는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공이 안 돼요. 자 그렇다고 바운더리를 우리가 공구 중심 영역에서 옵셋을 해서 자 이게 왜 못 들어갔을까요? 바운더리를 요거를 쓰니까 공구 중심에 얘가 걸리죠. 이 커터의 중심 여기까지밖에 가공이 못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구 중심 영역을 벌리게 되면 옵셋을 줘도 키우게 되면 쓸데없는 에어컷이 생겨요. 소재가 커지는 게 경향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고위성 무슨 영역밀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 안에서 거기서는 처음부터 황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톡을 하나 놓고 중삭부터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중삭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에어컷이 안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얘만 마켓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MS도 그랬고 파워밀도 그렇고 황삭요율을 주고 등고선으로 한번 밀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마켓만의 단점은 아니고 옛날에 스톡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그런 식으로 금형을 작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밀고 난 다음에 내가 Z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보고 툴패스를 보고 자 여기서 놓고 홈에서 가공 경로 측정 Alt T를 넣어야겠다. Alt T를 한번 눌러 놓을게요. Alt T를 누르면 툴패스가 떨어진 Z를 알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봐야 되지만 가공 경로 측정을 놓고 여기가 떨어진 게 얼마나 될까요? 제일 밑에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60mm네. 여기 나오잖아요. Z 마이너스 60mm. Z 마이너스 60mm.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그냥 볼로 황삭을 쳤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린 볼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바운더리를 앞에 라인을 두고 더 땡기면 얘가 에어컷이 생기고 그죠? 여기가 의미 없이 한 번씩 빈 공간을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땡기게 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툴패스를 낸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등고선이라는 걸 한번 치게 돼요. 아직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등고선. 자 누르고요. 엔터. 레벨의 3번. 공구 중심 영역으로 얘를 칩니다. 와이어 솔리드가 솔리드 체인으로 돼 있으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얘 아까 20mm 당겨 놓은 거죠. 20mm 당겨 놓은 거기 때문에 커터가 들어갈 거예요. 33파이니까. 자, 커터를 다시 잡습니다. 1mm 줬죠? 아까도 1mm 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한 0.5나 이 정도만 혹시나 하향이 안 들어갈까봐 넣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얘로 이제 안에 언더컷 형상을 주게 되면 하향을 무조건 웬만하면 정삭을 넣으면 이 정삭이라고 돼 있는 아까 황상에서 정삭으로 한 바퀴씩 돌고 나면 마지막 외곽은 하향을 돌기 때문에 무조건 여유를 짧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2D에서도 윤곽 한 바퀴씩 돌면은 그죠? 하향으로 마지막을 돌기 때문에 상향으로 씹히는 구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넣으면 가공 여유를 좀 적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할 거면 가공 여유를 많이 줘야 돼요. 하고 1 자, 여기서 등고선 스텝에 저 따라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스텝으로 놓으시고요. 자 여기 활성화하고 반경을 33 나누기 2 정도 주도록 할게요. 많이 5 정도만 줘도 되겠다. 혹시나 모르니까 33 나누기 반경 정도 빼줄게요. 자 회전각도 90도의 원을 그리고 들어올 거예요. 원을 그리고 들어올 거고 링크에서 깊이 제한으로 절대값으로 마이너스 60mm부터 마이너스 61mm죠. 61mm부터
Z 여기죠? 마이너스 72mm 더하면 74까지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74. 하고 1mm씩 절삭을 확인하면 누르고 1mm씩 절삭을 하겠다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네. 깊이 60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60mm 아니라. (60부터) 떨어져야 되니까 황상이 아니니까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툴 패스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볼게요. 복귀 툴 패스를 52가공 치고, 자 바운더리의 개념만 알면 돼요. 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왜 가는지. 하고 여기가 이제 등고선이겠죠? 아니 끝나버렸네. 그럼 여기를 다시 내가 공정을 바꿀게요. 정지 조건을 작업 변경할 때마다로 바꿔놓으면 쓰겠죠? 몇 바이 당겨놓으면 여기까지가 이렇게 가면 여기가 황삭이고,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맨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들 맨날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캠으로 금융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자 이렇게까지 영상이 완성이 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커터가 걸렸잖아요. 33.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등고선으로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그죠? 한 바퀴만 지나. 어차피 반파이 이하밖에 안 남은 거예요. Z로 제한을 걸고. 이게 편하게 생각하면 가공료를 아싸리 한 3mm나 여유있게 1mm든 주고 좀 잡을 겸, 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가공 중상력이 좀 줄이게 한 0.1이나 0.2 남겨놓고 위에서부터 한번 능고선을 매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딱 이는 거죠. 하향일 때 상향으로 내측 포켓에 있으면 이게 씹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황삭을 한번 걷어내고 껍데기를 한번 싹 벗기면서 하향으로 잡아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한번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데까지도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웬만큼 다 잡히겠죠? 이렇게 잡혀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런 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서 얘를 복사했으면 그냥 얘를 내가 그냥 어차피 하향으로 가면은 더 먹진 않아요. 0.3이나 뭐 0.2 정도, 0.5 정도, 0.3 주고 그냥 0부터 한 번씩 싹 밀어도 상관없어요. 깊이 제한해서 그냥 0부터 그냥 쫙 밀어. 그럼 여유가 더 줄고 마무리가 되는 거지. 정상을 뺀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연산이 오래 걸리는 거는 지금 뭔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 자 세팅을 저는 바꿀게요. 이게 아마 옛날 OPS가, 자 파라메타에서 여기 전체 공차를 여기를 90%까지 당겨주세요. 95%까지. 그래야 빨리 나와요. 하고 저장 한번 누르는 게 없네. 네, 밖에서 눌러야 되네. 하고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나올 거야. 그죠? 이 원은 중요해요. 이 원으로 치고 나가서 빠지고 해야 이게 이송할 때 간섭이 없어요. 링크를 뒤쪽으로 말아줘야.
그래서 반경 정도는 들어와야 지금 좀 나중에 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를 여기를 지금 증분으로 이속 높이를 증분으로 잡아놓은 상태겠죠. 그죠? 증분으로 절삭하고 내려오고 절삭하고 내려오고 절삭하고 내려오고. 근데 간섭이 있을 때는 절대값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간섭이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옵션에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는,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왕복으로도 가능을 해요. 왕복으로 놓으면, 근데 커터에서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왕복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자 이렇게 절삭을 하게 되겠죠, 왕복으로. 근데 이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마캠에서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링크는 틈새 유지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까 이거 있잖아요, 띄우고 연결하고 싶잖아요. 바운더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를 넘어가는 링크에 대해서는 연결을 해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왕복으로도 절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면 한 방향으로 다시 바꾸고요. 자, 이따 이 포켓에 대해서는, 황상을 칠 때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따가 제대로 할 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거는 우선은 이렇게 가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등고선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 자, 볼앤드밀로 등고선을 한번 가볼게요. 가공 경로, 등고선, 바운더리 치고요. 공구 중심 영역 겁니다. 확인 한번 걸어주시고요. 볼앤드밀 8볼 한번 걸어볼게요. 8볼.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갑니다. 중삭으로 저희가 그냥 0으로 가보죠. 0으로 가고 중삭으로 넣기. 원래는 중삭이 무조건 들어가야 줘야 돼요. 중삭이 들어가줘야 조도가 확실히 틀립니다. 어차피 우리도 윤곽 가공에서 한 바퀴 돌린 거하고 두 바퀴 돌린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테이퍼 지고, 예? 치수 안 나오고. 어차피 자 절임량이 작다고 해서 안 나오진 않아요. 이제 자 정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1000분의 5 주시고요. 원래는 중삭으로 한 1mm씩 쫙 밀어요. 쫙 밀고 1mm씩 민 다음에 100분의 5 남기고 싹 밀고 정삭을 들어가요. 알루미늄은 한 0.1, 뭐 스틸 종류들은, 금형 종류들은 100분의 5 남기고 한 1mm나 0.5씩 전체적으로 딱 밀어버리고 다시 정피치로 밀어줘요. 자 여기서 등고선에서 0.5씩만 내려가 볼게요. 하향 가공을 하고요. 스텝으로 들어갈 거고요. 반경값은 1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1알이 아니라 어차피 다 밀었으니까 1알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알 정도만 주고요. 절삭 순서 최적화. 왜냐면 황사 커터 같은 경우에는 반경만큼 빠져야 밖에서 들어오는 게 확실하게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미 다 밀어놓은 상태라 제로 상단, 제로부터 1mm만 떨어져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 그쵸? 자, 깊이 제한에서 0부터 74mm까지 틈새 이송 절삭 순서.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게 어디냐, 틈새 이송에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요게 틈새 이송에 있던 게 스텝이냐 램프냐 형상이냐 부드럽게냐가 우리 여기에 여기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기 있던 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고 이런 식으로 Z를 가겠죠.
자,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이 링크를 하는 걸 이제 지금 예제에는 해당이 안 되고 다음 예제 때 등고선을 전체적으로 다시 훑을 거예요. 확인 누르고요. 확인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중삭을 가겠죠. 정삭을 갈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로를 여기서 보면 링크를 만들고 가죠. 이 극경사 구간을 정면에서 정면 윗면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 피치가 이 완만한 구간에서는 건너뛰게 돼요. 그죠? 여기랑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는 극경사니까 일정하게 피치가 떨어지죠. 그죠? 0.5씩 떨어지죠. 근데 완만한 구간을 만나면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소재 좀 자, 소재 하나 빼놓을게요. 저 따라서 잠깐 눌러보세요. 이 계속 시뮬레이션 앞에서 보기 그러니까 이거 커터까지 해놓은 황삭을 자 1, 2, 3, 4번을 할 거예요. 자, 공작물 모델을 뺍니다. 공작물 모델을 누르세요. 공작물 모델을 누르고 자, 여기서 공작물 설정한 사이즈 있죠. 우리 이걸 눌러요. 그럼 이게 들어와요. 공작물 설정 여기서 했던 사이즈를 그대로 들어오겠다. 원본 작업에 2번, 3번, 4번을 0.1 간격으로 공작물 비교는 안 하고요. 이 상태로 V를 누르면 소재를 만들겠다. 이게 나오죠? 얘를 끌어다가 4번 밑에다가 놓을게요. 여기까지니까. 이게 이제 소재예요. 이게 소재. 여기까지가 황삭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제가 Alt T 누르면 이게 공정일 뿐이에요. Alt T 누르면 사라져요. 예? 우리 가공 경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5번, 6번을 누르고 시뮬레이션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 하게 5번하고 6번을 누르고 모의 가공 눌러봐요. 여기서부터 들어와요. 들어오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만한 구간을 봤을 때 피치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급경사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조도가 잡혀질 건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완만하잖아요. 그죠? 완만하기 때문에 피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등고성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요. 우선 등고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파라메타에 가서 열어보세요. 자, 추가 절삭 조건이라는 데를 링크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0도부터 보통 제한 절삭 각도라고 각 툴패스를 몇 번 더 넣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이거 나중에 다시 다른 예제로 설명을 할 거고요. 언더컷이고요. 안 나왔냐? 자, 원래는 이렇게 툴패스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에다가 가운데가 완만한 구간에서 툴패스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절삭 안함으로 아예 위쪽 나오는 툴패스를 35도 제한 각도로 위에 아예 툴패스가 안 나오게 35도가 0도부터 35도까지는 툴패스가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추가라고 하면은 툴패스를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어요. 이게 워터라인, 고속에 있는 워터라인으로는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데 등고선에서는 퍼펙트하게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빈 구간에 툴패스를 한 번씩 넣어주겠다. 이 값이
제한각 0.1이 넘어가면 제한 간격이 1이 넘어가면 거기다 툴패스를 한 번 더 뿌려주겠다. 예요. 제한각이 넘어가면 그 사이 빈 공간에 한 번씩 더 툴패스를 넣어주겠다. 한번 보면 내가 넣은 거하고 우선 넣어볼게요. 추가를 하고 지금 이 내가 0.5씩 절삭을 하는데 0.5보다 35도 구간에 0.5라고 동일하게 넣어볼게요. 0.5가 넘어가는 0.5가 하면 45가 똑같이 떨어지네. 45도가 0.5가 넘어가는 구간에 툴패스를 나는 넣겠다 해요. 지금 봐봐요. 지금 있는 툴패스보다 여기 이 사이에 툴패스가 한 번씩 더 들어올 거예요. 아까보다 촘촘 안 해졌나? 볼게요. 컨트롤 CV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랑 아이고 쉘로우를 안 할게요. 간격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 추가 조건에 35도 여기 최소 35도라고 여기를 0.05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툴패스가 추가가 돼요. 요거랑 피치가 틀리죠? 요거는 원래 일반 0.5 등고선 피치고 얘는 지금 0.5씩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추가 조건에 0.05가 최제한 절삭 각도 이 거리가 0.5가 돼 있는데 이 사이 이 제한 절삭 이 툴패스 간의 거리가 이게 넘어가면 45도여도 상관없습니다. 0. 동일하게 1대1로 넣어볼게요. 이게 넘어가면 이게 0.5가 넘어가는 이 사이 거리가 완만한 구간에서 이 등고선 Z 피치로 가다 보니 이 피치가 너무 멀어지잖아요. 벌어지는 각에 이 거리가 0.5가 넘어가면 자 툴패스를 추가할 거야. 추가하는데 이 사이 간격이 0.05 최소로 나와야 되는 패스는 100분의 5 안으로 출력이 나가게 해달라. 확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게 원래 거 이게 0.5 추가 절삭 중간에 패스가 한 번씩 더 들어갔죠. 중간에 한 번에 패스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쓰진 않고 이렇게 쓰진 않고 자 워터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한 코너알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가 조건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요를 빼고 여기서 이걸 상대 절삭을 안 함을 우선 거의 메인으로 잡아요. 절삭을 안 함. 35도까지는 등고선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35도를 왜 넣냐면요. 등고선이 조도도 월등히 좋고 치수도 유지하기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툴이니까. Z가 먼저 내리고 윤곽을 한 바퀴 돌고 Z를 내리고 한 바퀴 돌고 이제 고속가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등고선의 포지션을 제일 많이 가져가요. 35도까지 이게 여기 0도부터 35도까지 그러니까 급경사 구간에서 웬만큼 볼이 측벽이 나와야 조도가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5도까지 등고선으로 우선순위로 매겨라. 확인 하면 이렇게 되죠. 없죠. 35도가 0도부터 35도 구간 아예 툴패스를 안 내는 거예요. 툴을 내지 않아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뭘로 내냐? 우선 이렇게 툴패스를 내고 난 다음에 지워버릴게요. 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밀림 가공 경로 공면 정사계 자 등고선을 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 평행 가공인데 등고선 잔삭이에요. 평행 가공에서 쉘로우를 넣을 수 없으니까 등고선 잔삭이라는 기능으로 쉘로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등고선 잔삭 드로잉 공구 중심 영역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이게 아니라 요거죠?
쳐주고요. 엔터. V 보랜드밀 절삭 파라메타 00 똑같죠? 등고선 잔삭 파라메타 왕복으로 절삭할 거다. 이쪽으로 0도 방향 자 0도 왕복으로 등고선을 치고 난 다음에 잔삭이에요. 등고선을 치고 난 다음에 잔삭을 다 동일하고 자 여기 보면 파라메타가 자 공차 전체 공차 똑같고요. 0도 방향으로 왕복 절삭을 할 거다. 나중에 이제 옵션 체크를 할 건데 여기에 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3D 스케일러브 노지가 안 배웠으니까 우선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거다. 자 0.5피치씩 진행할 거고 0도부터 35도까지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등고선으로 35도까지만 툴패스를 아예 안 나오게 했기 때문에 조금 겹치게 36도 틈새에서 절삭 순서 최적화 틈새 간섭 체크 실행 확인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0도부터 36도까지가 툴패스가 나온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다 나오는 거죠. 보면 등고선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걸로 전체적인 툴을 내는 거를 한 다음 주나 되면은 또 한 번 할 거야. 잔삭 들어가고 뭐하고 전체적인 개념만 알면 다 나와요. 그냥 바운더리만 잘 치면 나오는 거라. 두 개가 합쳐서 완성 가공이 되는 거야.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패스는 있긴 있죠. 3D 스케일롭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게 되겠죠. 3D 스케일롭 아니면 워터라인도 끝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3D 스케일롭 같은 경우에는 면의 형태를 따라다니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자국도 좀 생기고 해서 그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제품을 두 가지를 섞어서 마무리를 해요. 웬만하게 금형이 아니고 형상을 좀 있는 것들은 뭐 8볼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8이나 6 이 정도면 그냥 등고선하고 프로파일로 표현가공 등고선 연삭으로만 해도 제품은 끝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만 황삭 치고 중삭 한번 넣고 이거 잔삭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저분하니까 잔삭도 들어가고 뭐 이제 하긴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는 우선은 하나로만 끝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우선 나중에 하고 나니까 저기 브랜드 가공으로도 그냥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은 다른 프로그램 일정 피지 같은 경우 그런 건 그게 3차 우리가 옵셋 우리 마캠에서 말하는 스켈롭과 저기에요. 스켈롭 요거 있죠? 스켈롭하고 하이브리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근데 전 머리 일정 피치를 좋아하지가 않아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일정 피치라는 툴패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형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 쓰고 자 이 상태에서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시작하기 애매한